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금요일 야. 마지막 언더스탠딩. 몸은 여의도 스튜디오에 와 있지만 마음은 이미 집으로 돌아간. 그런 그래서? 분들을 위한 언더스탠딩인데 참 오늘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세상 궁금한 안주현 선생님 곧 나오셔서 네. 생물의 이야기를 해주실 건데, 안주현 선생님이 갖고 오시는 모든 주제는 사실은 몰라도 세상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네. 그런 주제지만, 술 먹을 때 요 얘기하면 야 아주 먹어주는 그래, 그걸 아는 순간 다른 인간들하고는 비교되는, 그렇습니다. 자기의 돋보이는 그런 네. 지식이 가득 차 있는 흡혈박쥐 오늘은 흡혈박쥐인데 박쥐에 대해서. 흡혈박쥐는 왜 피만 먹고 살 수 있는가? 드라큘라는 왜 피만 먹고 살 수 있는가? 이런 피가 얼마나 영양가 많은데요. 피만 먹으면 되지. 피만 먹어 아, 흡혈박쥐는 어떻게 피만 먹으면 사냐? 그렇게 사듯이 난 피 먹으면 살 것 같은데? 모기도 피만 먹으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걔는 임신했을 때만 그런 거가? 모기는 임신했을 때만 뭐 선짓국이라는 게 뭡니까? 그 육수에다가 선지는 건데 그거만 먹고도 잘 살 수 있잖아요. 그 흡혈박쥐는 고영양식을 먹는 건가 그럼? 네. 그렇지. 하여튼 그런 거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주현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좀 이상한 얘기를 한 겁니까 저희가? 아닙니다. 맞는 얘기 하셨습니다. 흡혈박쥐에 대해서. 오늘은 흡혈박쥐에 대해서 배운다고. 예. 네. 뭘 배워야 됩니까 흡혈박쥐에 대해서? 일단 흡혈박쥐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여줘요. 아유, 그럼요. 박쥐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통 알죠. 알고 계시죠? 박쥐는 예. 배트맨처럼 생겼죠. 배트맨처럼 흡혈박쥐는 좀 무섭게 생기지 않았을까요? 좀 더 그래서 제가 흡혈인데. 일부러 맨 처음에는 좀 귀여운 사진을 넣었습니다. 네. 네. 한번 보일까요? 네. 왜 이렇게 귀여워? 제가 흡혈박쥐 맞아요? 맞습니다. 프로필 사진 같은 어머나 느낌이죠? 어머나 어머나. 졸업앨범에 실릴 것 같은? 쟤 어떻게 피를 빨아먹어? 뭐? 뭘로 입에 이게 송곳니 같은 거 있나 보죠 어이, 이렇게 이뻐라. 하면은. 네, 안쪽에 이빨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그래요? 안 보이는 제 사진이고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말로 이제 흡혈박쥐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뱀파이어 박쥐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고. 어머나 이렇게 어머나. 네. 이유는 뭐 다들 짐작하시듯이 이제 피를 빨아먹으니까 서양권에서는 이제 뱀파이어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예.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좀 놀라웠던 건 흡혈박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매체의 영향 때문인지 몸 크기가 좀 큰 거를 생각할 것 같은데 이미 사이즈가 나와 있지만 보통 보기 전에는 새하고 비교하면 보통 뭐 비둘기, 까치 이런 우리 일상에서 보는 새 있잖아요. 예. 그런 녀석들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자료를 찾아보니까 굉장히 작고 앙증맞은 아, 8cm. 네 크기더라고요. 너무 작다 8cm면. 굉장히 작죠? 시중에 파는 작은 마우스만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작아요? 쥐랑 비슷하게 네. 요만하네 요만해. 흡혈박쥐. 예? 날개를 피면 속을 그래도 뻔? 그거보단 그쵸. 넓죠. 근데 가로로 몸이 날개를 그렇다는 펴면 거죠, 길고 몸이. 몸만 따지면 굉장히 작은 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정말로 그냥 쥐와 같은 크기이고요. 생각보다 너무 귀엽네. 사실 모든 박쥐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사실 박쥐 종만 해도 지구상에 한 1300에서 1400종 정도 있다고 그래요? 해요. 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피를 빠는 즉 흡혈을 하는 박쥐는 딱 3종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니 박쥐가 의외로 무슨 과일 이런 거 먹고 그런 박쥐들 많은데. 네네. 채식주의자 박쥐들. 과일을 먹거나 뭐 꿀을 빨거나 이제 이런 박쥐들이 사실 더 많고요. 예. 그래서 과일 박쥐들 혹시 사진 검색해 보시면 엄청 귀엽고 앙증맞고 다채로운 색깔로 이제 있는데 우리 이제 흡혈 박쥐 오늘의 주인공 이 친구는 정말로 피만 빨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이나 기타 뭐 다른 것들은 전혀 먹지 않고 피만 빨아 먹는다는 점에서 좀 특징적이죠. 소피 이런 거 누구 피를 빨아먹어? 빨아먹어요? 포유류의 피를 빨아먹는 것들이 일반적이고 새의 피를 빨아먹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와, 조류. 그건 좀 무섭겠다. 그럼 쟤네들이 날아가서 소 등 이런 데 올라타가지고 빨아먹는다고요? 네, 뭐 소, 말 이런 건 기본이고 사람의 피도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그건 좀 어우, 무섭겠다. 아프겠다. 어. 요만한 모기가 물어도 아픈데. 그런데 이런 애가 와서 막 하고 봐. 그럼 이빨 많이 자국이 날것 같은데? 착착 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사람은 얘네 입장에서도 좀 위험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손이 있고 팔이 있으니까 예, 얘네가 오면 막 잡아버리지. 잡거나 뭔가 예. 휘두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야행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뭐 야생에서
뭐 이렇게 야영을 하고 막 잠들어 있다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이제 사람은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먹잇감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밤에 가축들 혹은 뭐 야생 동물들, 소, 돼지. 네, 네. 그런 동물들의 피를 많이 빨아먹는 것 같습니다. 막 털 많은 애들 왜 이렇게 털이 많아 이렇게. 뭐 그럴 가만히 것 있어봐 얘. 아니, 가만히 있어. 같은데.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우리 왜 동굴 같은 데서 그런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어두운 동굴로 막 들어가다 보면 갑자기 박쥐떼가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그래서 무리 생활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통은 동굴 속에 많이 서식하는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오래된 폐건물이나 아니면 이제 나무 속 저렇게 보니까 무섭네. 네, 이렇게 빽빽하게 모여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통 100마리 정도가 무리지어 사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고 주로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암컷 위주로 이제 무리가 구성이 되어 있대요. 아니 그럼 모여 사는 게 장점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일개미는 업무라도 분담이 되지. 쟤네들은 왜 모여 있어요? 일단은 이제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의 가장 큰 이점이 이제 천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네가 뒤에서 나오겠지만 먹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친구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혼자서 먹이 대상을 찾아가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막막하게 혼자 이제 야생 동물을 찾아가는 것보다 누가 먼저 가서 여기 괜찮은 게 있다. 마치 꿀벌이 멀리 있는 꽃에 가서 꿀을 이제 먹으면 벌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호를 준다고 알려줘요? 하잖아요. 네. 저기 뭐 몇 미터 정도 되는 거리에 뭐 무슨 맛있는 꿀이 있어. 거기 가자 하면 이제 우르르 간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흡혈박쥐도 뭐 뒤에서 몇 개 예시를 더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사회적 생활이 굉장히 발달해 돼 있는 그래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려준다고. 네네. 그래서 뭐 먹이가 좋은 먹이가 있으니 함께 가자. 가서 다 같이 물어버리자. 인센티브가 뭘까? 자기만 가서 시커 먹고 와도 되는 걸. 대신에 반대의 상황에서도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나 받기만 하고 난 안 알려주고. 그렇지. 그런 게 최고인데 그런 박쥐를 또 내부적으로는 처벌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알고 그걸 처벌하냐는 거야. 너 너 얻어먹기 너 입에 피 했지. 묻었잖아, 이 자식아. 그걸 어떻게 발견하냐고 도대체. 어디서 먹고 왔어? 이렇게. 여기서 먹고 왔어. 왜 말을 안 해? 그건 모르겠네. 그래서 뒤에 보여드릴 연구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100마리가 함께 모여 살지만 100마리가 다 친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뭐 친함에 사실 정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다 똑같이 사람이 있고 조직 생활을 해봤으니까 조직 내에서 좀 더 친하고 덜 친하고가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다른 종인 말도 안 통하는 얘네를 봤을 때 얘네도 과연 친한 그런 애들이 있느냐? 친소 관계가 있을까? 요게 또 궁금할 수 있죠. 또 친소관계가 있으면 너만 먹어. 너만 이런 일단 것들. 일로 와봐. 막 이런 것들. 그럴 이제 수도 그런 있고. 연구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뒤에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야 진짜 특이하네. 예. 일단은 이 사진은 아까 이제 크기 이미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 이렇게 정도 보니까 좀 크기라고 징그러워. 합니다. 조금 사람 손과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크기인지 짐작이 되실 것 같고요. 좀 더 특징적인 거 보여드리려고 이 사진을 넣었는데 몸의 길이 대비 앞발의 길이가 지금 여기가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손목 부분이고 여기가 이제 손가락 끝이거든요. 얘는 이제 앞발이겠죠. 이 길이가 생각보다 꽤 길다는 게 또 특징이기도 저게 합니다. 손가락이에요? 네. 뒤에 뒷발하고 비교해 보면 길이가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앞발이 훨씬 더 발달해 있는 것을 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디다 쓰이냐면 보통의 이제 박쥐들은 걷지는 못한대요. 그러니까 날기는 하지만 근데 흡혈박쥐들은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걸어요. 흡혈박쥐만 다른 박쥐는 못 걷는데. 두 발로. 예. 네 발로. 앞발 뒷발 같이 써서. 기는데. 마치 사지동물처럼 이제 보행을 하는데 왜 얘네만 그럼 걸을 수 걸을까? 있을까요? 왜 얘네는 굳이 걸을까요? 등에 올라타서 슬금슬금 슬금슬금. 그렇지. 그럼요. 그것 때문에요. 아. 보통 과일을 먹거나 꿀을 먹으면 사실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예. 얘네는 말씀하신 것처럼 딱 정확하게 동물의 등에 혹은 사람의 등에 붙어서 이렇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앞발이 굉장히 아니, 그 강하게 발달이 있다고 합니다. 모기도 개구리에 여기까지 와서 먹어야 되잖아. 여기까지. 아니 얘가 죽으려고 그냥 환장을 한 거지. 기억력 좋으신데요? 와.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이 친구들이 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날개를 펼친 모습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제 예. 넣은 사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몸 길이는 짧아도 아까 이제 뭐 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날개를 펼치면 굉장히 길죠. 그리고 이제 사람으로 치면 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그리고 이제 이 팔과 몸 사이에 이렇게 막이 발달해 있는 게 마치 날개처럼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이거 있다고 합니다. 특이하다 정말. 새도 아닌데 날 수 있다니. 그다음에 매달려 있는 모습을 봐도 이 앞발과 뒷발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다른 박쥐와도 다르다고 하니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박쥐의 보행에 관해서 연구했던 논문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시간을 재면서 박쥐가 걷는 것을 이제 영상으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시간 단위로 끊어가지고 한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 다리를 이용해서 어떤 저렇게 방식으로 걷는다. 걷느냐. 그래서 보면은 밑줄에 보면 이제 일단 뒷발을 먼저 바닥에 대고 그 다음에 이제 앞발을 앞으로 쭉 뻗은 다음에 앞발을 갖고 가서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뒷발을 다시 당겨오는 방식으로 꽤 빨리 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초에 1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꽤 빠른 편이죠. 몸 예, 길이가 거의. 짧은 데 비해서. 그래서 꽤 빨리 뛰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제 겉모습에서 또 이제 중요한 특징은 이빨이죠. 흡혈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아까는 저 소 등에서 지금 먹는 거예요? 저기 사진이? 맞습니다. 아까 묘사해 주신 대로 정확하게 소 등 위에서 이제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 모습입니다. 진짜 너무 싫겠다. 아플 텐데. 재미있는 건 얘가 이제 빨아먹을 때 이제 피 빨아먹는 동물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물질이 이제 타액을 분비하는데 거기에 피가 굳지 않게 하는 항응고제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게 예. 가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는 거기에 이제 진통제 성분까지 같이 있어서 안 아파요. 네. 소가 안 아프더라고요. 마취까지 해서. 우와, 나름 친절하네. 네, 본인의 안전을 생각해서. 아, 근데 그쵸. 뭔지 잘 모르게 뭐지? 괜히 하고 또 와서 아프다는 이제 거. 뭐 그래. 꼬리나 뭘로 치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통제도 살살 넣고 그다음에 항응고제도 살살 넣어서 안정적으로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야. 리도카인 들어올 때. 그다음에 이제 치아를 보면 이 이빨을 보면 이제 뾰족한 송곳니 우리가 드라큘라 보통 이렇게 예. 묘사할 때 있잖아요. 예. 얘로 뭔가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가운데 보면은 뾰족한 앞니가 2개 있거든요. 네. 이걸로 단단하게 피부를 찢고 그다음에 송곳니를 고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피를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그냥. 네. 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골격 사진이 있어서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아서 넣어봤는데 이게 이제 위턱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네. 위턱 부분을 뼈만 본 건데 이게 이제 앞니, 이게 송곳니 부분이죠.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고 이게 아래턱 부분에 있는 치아와 굉장히 강하게 맞물릴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이제 확 찌르고 피를 빨아먹는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되게 구조적으로도 완벽한 모습을 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야행성으로 보통 이제 소의 등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소 표정을 보면 되게 평온하잖아요. 이게 이제 뭐가 막 붙으면 막 귀찮아하고 떼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고. 야, 그 평온한 모습이네. 별로 안 아픈 모습이네. 네. 근데 사실 이런 박쥐를 그러면 왜 뭐가 문제냐 이렇게 평화롭게 살면 되지 피 예. 빨아먹으면서 그냥 쟤네도 살고 우리도 살면 되지 싶지만 사실은 코로나를 비롯해서 다양한 감염병들을 생각해 보면 박쥐가 의외로 질병의 이제 매개체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흡혈을 하는 동물들 특징인데 이 개체에서 피를 빨아먹고 다른 애로 가서 또 또 가지, 다른 또 애의 가지.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이제 감염되어 있는 개체인 줄 모르고 얘 박쥐는 이제 피를 빨아먹었으니 그게 이제 옮겨가는 과정에 이제 전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박쥐는 사실 이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대상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들은 이제 보통 밤에 피를 빨리고 나면 이제 낮에 보면 이제 아우. 가축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도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 워낙 아우. 지금 난리가 났죠, 그렇죠? 근데 아이고, 사실 한 이거 마리가 엄청 빨아먹는 빨렸네. 피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는 하는데 예.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 그다음에 뒤에서 얘기할 부분인데 혼자만 빨아먹지 않고 친구들을 소환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메나. 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 마리가 만약에 이제 아우. 공격을 하게 되면 예. 이제 소나 아니면 말이나 이런 동물들은 세상에. 그렇게 생각보다 출혈이 클 수도 있다. 그다음 밑에 부분은 이제 사람이 좀 이렇게 외과적인 수술을 해준 거죠. 좀 여기 아마 너무 그래가지고 그쵸 말인가 여기 보다, 물렸고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좀 이렇게 다듬어 준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렇게 보니까 또 되게 무섭네. 이런 게 이제 흡혈박쥐의 이제 아이고. 대략적인 이제 형태나 아니면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부분입니다. 흡혈박 걔는 왜 피를 먹습니까, 근데? 중요한 부분이죠. 네. 오늘 할 거의 사실은 메인 내용이 왜 피를 먹을까? 다시 말해서
얘는 피만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 이제 아까 시작할 때 두 분이 대화 나누셨지만 우리한테는 피가 굉장히 고영양이라고 인식이 되지만 사실은 피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요? 예? 네. 피에 뭐 영양분이 다 있으니까 피만 쪽쪽 빨아먹으면 살 것 같은데요? 선생님 뭐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뭐 혈액이죠. 혈액의 한 78% 80%는 사실 물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성분들이 뭐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미량 들어있긴 하지만 예. 사람으로 치면 대략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당분도 약간 들어있긴 하겠죠. 예. 그렇죠.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초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열량이 있는데 에너지가 있는데 혈액만으로는 충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 계속 보내니까 그런 네. 거지. 그거 딱 잘라서 먹어봤자 별로 영양분 별로 없다. 그리고 되게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혈액을 먹어서는 몸에 비축을 할 수가 없어요. 비축? 그러니까 영양분을 우리는 먹어서 먹는 대로 바로 써버리는 게 아니라 몸에 저장을 해놓잖아요. 당분이나 그렇죠. 지방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치 않지만 막 살이 붙기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런 거죠. 우리는 지금 오늘은 내가 눈앞에 먹이가 많이 있지만 내일은 먹이를 하나도 못 구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먹은 어떤 것들로 내 몸에 이제 에너지 그리고 남는 것들은 저장을 해놨다가 내가 먹이를 구하지 못한 날에도 이거를 먹어야죠. 다시 전환해서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혈액은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즉 혈액에 있는 것만으로는 우리 몸에 저장할 분량의 에너지를 얻을 수도 없고, 네. 그다음에 또 치명적인 건 혈액에는 우리 철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빈혈약 같은 거 보면은 빈혈약 같은 거 먹어보면 약간 피맛 나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게 맞아요. 철분 예, 맛이라는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포유류 같은 경우, 사람 같은 경우는 철분을 너무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에 그거를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대사를 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제점 때문에 피를 먹는 게 일반적인 포유류는 혈액을 먹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선생님 가서 과일도 좀 먹으러 얘기 좀 해주세요. 과일 맛있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니 너는? 오, 방송이 좀 늘었습니다.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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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오늘 보여드릴 연구 몇 가지의 이제 어. 가장 주된 물음은 대체 근데 얘네는 왜 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먹어도 혈액을 살도 먹을까? 안 찌고 유지도 어려운 피를 먹고 네. 왜 굳이 그러고 사냐? 맞습니다. 조그맣게 해서 크지도 않고. 그래서 얘네가 뭔가 특별한 점이 있나? 우리는 혈액으로부터 별거 얻을 수가 없는데 얘네는 혹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걸 얻는 건 아닐까? 어허. 그걸 혹시 알아낸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우리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지를 먹는 게 뭔가 의미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네, 있겠네. 연구해보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괜히 근데 호기심 생기고 본인이 궁금하니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내기 위해서 연구를 만들죠. 혹시 인간의 미래 식량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있을 혹시나. 수 있다. 뭐. 어떻게든 이해합니다. 뭐 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세 종의 흡혈박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얘기할 주된 연구 대상은 이 셋 중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가장 일반적인 뱀파이어 박쥐입니다. 흡혈박쥐. 왼쪽에 제 네, 왼쪽. 가장 왼쪽에 있는 친구고요. 사실 뭐 비슷하게 생겼죠. 약간의 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첫 번째 연구는 얘네들이 뭘 먹고 사냐에 관한 건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각자 선호하는 먹이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피긴 피인데 누군가는 새의 피를 더 선호하고 누군가는 소의 피를 더 선호하고 누군가는 뭐 다른 동물의 피를 더 선호한다는 거죠. 심지어 선호하는 부위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부위가 있다고요? 다리 예. 새 다리. 그쵸. 그래서 새 사진을 다리에 보시면 저 피가 얼마나 있다고 저걸 저거 야, 죽으려고 저렇게 죽으려고 저거 뻗고 있으면 저 새가 가만히 있어요. 새가 부리로 바로 그냥 이럴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 이제 아래 사진 보면 새가 의외로 가만히 있죠. 시원한가? 가려운 게 오히려. 여기에 아마 신경이 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어떤 여기 사진을 넣지는 않았는데 어떤 박쥐들은 뭐 말의 발굽 안에 막 발굽 옆에 막 되게 좀 거의 별것도 없어 보이는데 없어 보이는데. 거기를 이제 노리는 아이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보신 것처럼 소의 등이나 이런 이제 윗부분을 노리는 애들도 있고요. 좀 그래서 저마다 쫓아내기 어려운 부분. 선호하는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한 발짝 나가서 더 궁금한 건 뭐 좋아하는 선호하는 부위나 먹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어떻게 알고 찾아갈까? 사실 들판에 소만 있지는 않잖아요. 야생이면 다양한 동물들이 다 있는데 예. 그 중에서 내가 이것저것 먹었는데 소가 제일 마음에 들어. 그럼 오늘 밤에도 소의 피를 빨아 먹어야겠다. 근데 소를 어떻게 찾아갈까? 요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게 어디랑 연관되냐면 특별히 그 녀석
그 개체 혹은 그 종을 감지하는 특별한 센서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으로 넘어가고요. 예. 그게 혹시 온도 센서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피를 빤다는 건 피들은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온도가 높잖아요. 상온보다 실온보다. 모기도 그렇다면서요. 네. 모기도 온도를 보고 찾아간다면서요. 네, 체온과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 조합해서 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얘네도 박쥐도 과연 온도 센서에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서 힌트를 얻었냐면 이 연구는 뱀의 연구가 있더라고요. 뱀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보통 독사류, 방울뱀, 살모사 이런 친구들 보면 피츠 기관이라고 해서 여기 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콧구멍이 있는데 요 사이에 피트 기관이라고 해서 특별히 적외선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는 구멍이 있대요. 즉 적외선을 감지한다는 건 열을 감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어떤 일반적인 뭐가 흩어져 있을 때 우리가 마치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네. 사람이 이제 형체가 그 사람의 어떤 체온 분포에 따라서 상이 막 보이잖아요. 열화상 카메라처럼 마찬가지로 그걸 감지하는 기관들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상대방 뭐 먹이가 되는 것들을 인지하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뱀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얘네가 대체 어떻게 그걸 감지할까? 이 구멍이 대체 무슨 역할을 하길래 그럴까? 이제 이걸 분석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 뚫려 있는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막이 있고 예. 피트막이 있고 이게 신경절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특별한 단백질 수용체가 있어서 이제 예. 인지를 하는구나. 즉 특별한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가 굉장히 발달해 있구나라는 걸 찾은 거죠. 코로? 네. 코 옆에 있는 구멍으로. 그래서 그게 일반적인 뱀들과는 다르게 이 피트 기관을 가진 몇 개의 종이 있는데 걔네들만 이게 굉장히 온도 수용체가 발달이 돼 있는 걸 매우 찾았어요. 예민하다. 네. 사람처럼 더워 뭐 이 정도가 아니고 네. 요 정도 온도면 쟨 뭐야? 이 온도를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그대로 박쥐에다 한번 응용해보는 연구가 있었는데 그게 예. 놀랍게도 뭐랑 연관이 되냐면 2021년 노벨 생리학상하고 연관이 됩니다. 네? 갑자기 노벨상이 나오죠? 자, 이 온도 수용체, 그러니까 온도를 감지하는 이 센서 단백질을 발견한 공로로 2021년에 두 분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으셨어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박쥐의 온도 센서 연구요.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상을 받으신 건 궁극적으로는 사람에 있는 온도 센서를 감지해서 그걸로 이제 상을 받으셨거든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통 매운맛을 먹으면 캡사이신 같은 게 이제 수용체에 닿으면 통증도 느껴지면서 열이 굉장히 발생하게 되어 있죠. 네. 막 땀이 막 줄줄 네, 나잖아요. 네, 매운 네. 거 먹으면. 이제 그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이제 원리를 밝혀낸 연구였는데 이분이 그거를 이제 하시기 전에 박쥐에 대해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뱀에서랑 마찬가지로 이 그냥 박쥐, 과일 박쥐랑은 다르게 흡혈 박쥐들은 마찬가지로 뱀과 똑같이 피트 기관을 이 근처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얘네는 특정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박쥐들은 없는데 네, 저 다른 박쥐만 박쥐들과 흡혈 다르게 박쥐만 있다. 흡혈 박쥐들이 가지고 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재미있는 건 뱀도 가지고 있고 사실 사람도 가지고 있는데 흡혈 박쥐가 가지고 있는 이 센서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보통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 고온을 감지하는 센서가 발달해 있대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매운맛을 먹으면 그냥 보통 매울 때는 모르지만 굉장히 매운 걸 먹으면 사실은 매움을 넘어서서 통증이 오죠. 네. 네. 근데 그거를 참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오죠. 몸에 문제가 오겠죠. 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겠죠. 사실은 야생에서 살아갈 때 이것저것 먹을 때 이건 위험해. 너무 쓰거나 너무 매운 건 위험해. 그러니까 이런 건 먹지 마라는 것에 몸에서 방어 체계로 나름 발달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이 흡혈박쥐에서는 너무 높은 온도가 아니라 얘네가 선호하는 그 동물의 그 부위의 온도에 맞게 그 센서가 발달해 있다는 걸 찾았다고 합니다. 즉 한 30도 정도의 온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온도를 다 감지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럼 예를 들면 소의 온도를 잘 감지하는 애는 소만 먹고 그쵸. 새 온도를 잘 감지하는 애는 자꾸 새만 보이고 그런 셈이네요. 그쵸. 그게 딱딱 뭐 종에 따라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다른 포유류에 있는 이 단백질 수용체는 뭔가 고온을 감지해서 몸을 보호하는 식으로 발달을 해왔는데 흡혈박쥐가 가진 이 단백질은 고온을 감지하는 건 따로 있고 이렇게 특정 온도 한 30도 정도 되는 온도를 감지하는 용도로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갈래로 발달했다는 것을 새만 보이는 알아냈다고 애는 합니다. 진짜 억울하겠다. 소는 넓어가지고 그냥 나는 그냥 넙죽넙죽 잘 먹는데 난 왜 하필 새만 보여가지고 잡기도 어렵고 그냥 다리 먹다가 그냥 쪼이기나 하고. 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먹이 대상을 찾는 데 있어서 온도를 활용하는구나. 이제 이게 예. 밝혀졌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야행성이기 때문에 시각은 사실은 발달을 거의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렇게 뭐 온도, 후각, 청각 이런 걸 이용해서 대상을 찾고 그렇게 이제 공략을 한다. 이런 예. 게 알려진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어지는 건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럼 이런 식으로 박쥐에게만 흡혈박쥐에게만 특별히 발달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혈이라는 조건 그다음에 야행성이라는 조건은 사실 그렇게까지 유리하지 않을 것 같다 생존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피를 먹었을 때 몸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거 그러니까 영양분을 끌어내야 되고 그다음에 몸에는 부작용이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유전적으로 어떻게 얘는 진화 뭐 해결을 해오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슨 분석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늘 이런 연구에서 그렇듯이 유전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즉 박쥐 몸에 있는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예. 다른 이제 박쥐 흡혈하지 않는 다른 박쥐랑도 비교해보고 그다음 비슷한 뭐 가까운 다른 포유량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비슷한 종류들에 비해서 박쥐는 13개 정도의 유전자들이 기능을 잃었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흡혈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리한 점들, 그러니까 우리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아예 몸에서 느끼지 못하도록 다 제외시켜 버렸어요. 네, 그렇게 진화돼 유전자들이 있었어. 다 퇴화되거나 사라진 거죠. 소실되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왜 그랬을까요? 피를 먹고 과일을 살아야 먹는 게 더 하니까? 쉬웠을 텐데. 장단점이 있었을 것 같은 게 보통 이제 이런 어떤 하나의 종류의 음식만 먹는 것들은 사실은 불리한 점이 많죠. 우리 저번에 팬더도 얘기했지만 팬더는 예. 대나무만 그렇게 먹잖아요. 예. 아 맞아. 그렇죠. 그래서 식성에 그렇게 가져간 것들은 분명히 그 당시 경쟁에서 살아남는 나름의 방법이었을 거고 예. 그리고 얘네 진화적으로 그래서 유전체 분석을 해보니까 어디로 올라가게 됐냐면 사실은 그냥 생각하면 쥐랑 되게 가까울 것 같잖아요. 근데 쥐보다도 얘가 이제 피를 빨아먹는 다른 포유류랑 더 진화적으로 가깝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피 빨아먹는 다른 포유류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얘가 먹는 이제 소나 뭐 사람 이런 것들과 유전체가 더 비슷하다. 아. 그래서 요런 게 헌혈, 나오기도 헌혈을 했고. 받는 거네. 네, 네. 아까도 그 얘기 하고 넘어가셨는데 얼핏 저는 감이 안 와서 지금 박쥐가 피를 먹고 피만 먹고 사는 게 왜 네. 신기해요? 그러니까 조그만 요만한 애가 나름 이렇게 거의 피칠갑을 해가면서 먹는 보면 꽤 많이 먹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요만한 애가 하루에 피를 한 컵은 먹는 것 같은데 충분하지 않나? 얘가 이 피를 먹고 살면 뭐가 신기하지? 라는 생각이 여전히 들어서 잘 모르니까. 근데 학자들은 진짜 피만 먹어?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이런 반응이라는 건데 저는 네네. 야 피 먹으면 되지 왜 뭐가 이상해?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제 생각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어디서 뭘 놓치고 있어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뭐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질문이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해결해 가는 중이긴 한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만 먹는 게 왜 문제냐라고 한다면 피만 먹으면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이나 피를 빨아 먹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매일매일 네. 저장이 잘 안 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그리고 짐승들은 하루에 몇 번씩 사냥도 하고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근데 사냥을 하는 동물들은 의외로 한 번 사냥해서 그렇게 자주 사냥하진 않아요. 한 번 사냥해서 배부르게 먹으면 한 일주일 또 안 먹어도 되고. 좀 뭐 동물마다 몸에 다르긴 저장해놓고? 하지만, 네네. 아 근데 피는 아침에 먹고 나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점심 때 되면 배고파요? 네, 게다가 박쥐는 48시간 이상 다시 흡혈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피에 단백질 영양가가 많은데 단백질 영양가가 생각보다 많지 않죠. 많지 않다. 많지 먹다. 않아요. 많지 않다. 네, 아, 그래서. 물다 물이 대부분이고. 네네네. 그냥 주스만 먹는 셈이구나. 주스만. 그쵸. 사람 같은 일종의. 경우 그러니까 우리 조그맣지. 포유류 같은 경우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몸에서 이제 뭔가 음식을 먹으면 그걸 에너지로 바꿔서 우리가 생명 활동을 하는데 뭐 운동은 예. 뭐 부차적인 예. 얘기고 일단 먹고 뭐 이안을 돌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용하는 기본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ATP라고 하는데 단백질이 많지 않아요? 피에? 피에 단백질이 있긴 하지만 그게 우리가 고기로 먹는 그런 단백질도 아니에요? 아니고 그다음에 그렇게 열량을 내는 용도로 사용되지도 그래서 않아요. 피라고 하니까 뭐 거의 저희는 그 사슴피. 아, 사슴피. 좋은 거. 야, 그거는 그냥 밥 100그릇보다 그게 낫지 않아?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구나. 오늘 이 얘기를 들을 때는
피는 거의 그냥 쓰레기 같은 걸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물. 예. 맹물만 먹어요 하고 느낌이 약간 비슷하구나. 짠맛과 쓴맛이 있는 물, 철분과 소금기가 있는 물. 그럼 물만 자꾸 먹고 산다. 박쥐는 약간 영양분이 약간 들어가 있는 물. 있긴 하지만 효율이 되게 낮은 거죠.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는 박쥐는 왜 거죠. 양철 지붕에 고여 있는 물만 먹으면서 어떻게 살까 이 의문이랑 비슷하다는 거군요. 그럼 오케이 알겠어요. Go ahead.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를 내는 데 있어서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우리가 보통 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섭취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먼저 에너지로 다 태워버린다고 보통 이제 쉽게 가볍게 표현하는 게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로 에너지를 쓰고 그다음에 뭐 지질도 쓰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사람도 대부분의 동물도 몸을 구성하는 게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다 열량으로 태워버리진 않아요. 당연하죠. 그 네. 갖다가 아껴놨다가 세포 만들 때 쓰고 그래야지. 맞습니다. 근데 얘네는 그런 거조차도 그럼 어디서 충당하냐라고 한다면 혈액만으로도 다 그게 가능해야만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네. 네. 다른 단백질 음식이 음료만 먹으면서 사는 셈이네. 그쵸. 애가. 그쵸. 사람으로 치면 단백질 음료는 근데 우리 보충제 같은 경우는 차라리 단백질이라도 많이 들어있지. 예. 이거는 또 그런 상황도 아닌 거죠. 묽고. 오. 그러니까 덩치가 조그마니까 되지 않을까? 조금만 먹으면서 산다. 모르겠네. 하여튼 애가 뭔가 몸이 효율적으로 발달한 거 아닐까? 몸이? 뭔가? 조금만 먹어도 살 수 그럼 있도록. 피에는 피에 어떤 성분이 있어요? 대부분이 물이고 물. 뭐 단백질, 단백질. 미량의 철분, 단백질, 철분. 뭐 철분, 탄수화물, 뭐 당 이런 거 들어있고 다 다네. 이제 그거 먹고 살지. 근데 묽다. 묽어서 묽어서. 너무 미량이에요. 탄수화물도 1% 정도밖에 없고 그렇죠. 단백질도 주로 이제 뭐 다양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들어있을 뿐이지. 정초이님이 피카리 스웨트 같은 느낌이야. 그런 느낌. 스웨트를 먹고 어떻게 사냐? 그게 어떻게 사람이. 사냐 그걸로. 네네. 그리고 의외로 혈액 성분이 소화도 잘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철분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막상 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 들어있는 내용물로. 그럼 뱀파이어 영화도 굉장히 이상한 거네. 엄청 먹어야 되네. 그럼 그 쉬지 않고 빨아 먹어야 되죠. 쉬지 않고 빨아 먹어야 되네. 그걸로 그 뱀파이어의 덩치를 유지하려면 알겠습니다. 왜 그럴까? 맞습니다. 근데 대체 얘는 왜 이렇게 이런 불우한 운명을 타고났을까? 아무튼 그래서 유전체 연구를 해봤더니 결국은 이제 유전적으로 피를 먹음으로 해서 갖는 불리한 점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진화가 되어 왔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철분을 소화할 수 없어요 뭐 이런 거 철분이 몸에 쌓이면 위험해요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의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만 얘네는 철분을 바로바로 모았다가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발달해 있다거나 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를 잃었다거나 왜냐하면 인슐린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람으로 치면 혈당량을 내리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과잉의 당을 먹기 때문에 그걸 낮추어주는 그거 호르몬이 필요한데 얘네는 오히려 조금밖에 안 먹으니까 그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만큼 먹었는데 그거마저도 혈당량을 그렇지, 낮춰버리면 안 그렇지. 되죠. 그래서 그런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불리한 것들 무엇을 잃었나를 확인해 봤더니 13개 정도 되는 유전자가 일반적인 다른 포유류에 비해서 없구나. 그럼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 그래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니 이제 진화적인 계통까지 연결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래서 얘네가 과연 이렇게 피만 먹어서 살 수 있는 건 뭐 이런 증거도 있다라고는 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장내 미생물. 뭐 우리 뭐 사람한테도 많이 나오죠.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연구 나오는데 박쥐의 장내 미생물들을 보니까 얘가 피만 먹어서는 몸 안의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가 어려운데 그걸 보조해주는 역할들을 장내 미생물들이 해주고 있다는 연구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혈액만 먹으면서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유전적으로 뭔가 조절이 되어 놨으면서 게다가 장내 미생물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먹고서도 몸에 어떤 물질 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유전자 연구를 하다가 또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을 알았던 게 인지적인 면이 굉장히 발달하는 즉 인지적인 부분에 인지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가 발달해 있다는 걸 찾았는데요. 이게 어디로 연관이 될까 연구자들이 이제 찾다 보니 어디랑 연관이 되냐면 사회적인 행동하고 연결이 된다는 걸 알아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벌처럼 집단 생활을 하고 게다가 이제 무리에서 뭐 분업화가 되어 있고 벌들은 극단적인 사회화가 되어 있는 동물이잖아요. 박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사회성을 갖추고
뭔가 상대방과 교류를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와 관련된 유전자들은 발달해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런지 그러면 행동적인 연구를 해봤겠죠. 예. 네. 그래서 박쥐 사회로 이제 직접 들어갈 텐데 보면은 사람들도 이제 친구 아까 말했듯이 인간관계가 있듯이 박쥐들도 이제 저 박쥐 지금 관계가 뽀뽀하는 겁니까? 있는데 아래 부분은 이건 뭐냐면 피를 토해서 아이고. 친구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뭘 나눠 먹을 게 있다고 아 그런 것도 해요? 네. 와. 빵 셔틀 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연구도 있었어요. 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박쥐는 기본적으로 흡혈박쥐는 혈액만 먹어야 되는데 예. 실컷 밖으로 나가서 하루 종일 날다가 들어왔는데 그날 흡혈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이미 이제 흡혈을 하고 온 다른 친구가 그 친구한테 가서 이제 피를 토해서 나눠준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아래에 있는 장면이 이제 그 장면인데요. 이야. 근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야 너 좀 줘봐 야. 이렇게 하는 괴롭혀서 건지. 그렇죠. 뺏는 건지 아니면은 이제 친구야 못 먹었구나 한 거지. 이거 먹어라고 하는 건지 이제 그 궁금한 거죠. 표정은 저거 뺏기는 것 같은 표정인데 그래. 오른쪽에가 그냥 그리고 편안하게 받아먹는 표정이고 받아먹는 놈이 더 통통해 지금. 그리고 지금 기분이 뺏기는 좋아 느낌인데 보이네요. 쟤는 근데 의외로 받는 받는 박쥐보다 주는 박쥐가 먼저 다가가서 아 줘요? 기증하는 기증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고 원래 빵 셔틀이 그런 거예요. 나 갖고 와 그럼 쥐가 와야지. 와서. 내가 가서 갖고 왔니? 하고 이래. 그런 관계가 여러 번 관찰이 됐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오랫동안 추적 관찰을 하다 보니까 뭘 찾았냐면 예. 이제 이 친구들이 아무한테나 가서 이렇게 야 이거 나 오늘 많이 먹었는데 너 좀 나눠주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어떤 그 친소 관계에 따라서 친한 친구에게 간다는 거죠. 일진. 그러니까 일진이든 친한 친구든 그럼 일진은 사냥 안 해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어, 와가지고 이거 무리를- 먹어, 무리를 이거 일으키고. 먹어, 이것도 먹어.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친할수록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그럼 얘네 사회에서 친함이랑 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위에 있는 사진처럼 서로 이제 가까이 털을 골라주고 둥지를 근처에 틀어서 가까이에 지내고 소위 말하는 이웃이면서 자꾸 부대끼는 관계일수록 남녀 이런 거 관계가 아니고 이건 주로 암컷 암컷끼리 암컷끼리의 관계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리 생활을 할 때 주로 대부분 암컷이고요. 수컷들은 이제 짝짓기 시기에는 이제 좀 있지만 그게 끝나고 나면은 무리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엄마가 엄마들끼리 네, 엄마들끼리 기르고 먹어요. 엄마들 엄마들끼리. 그리고 뭐 새끼들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웃들 이렇게 같이 해서 서로 이제 털도 골라주고 그루밍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피도 서로 나누고 이제 이런 식으로 세상에. 아빠는 양쪽 집 다 연락 없고. 진짜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겠다 정말. 네. 근데 이제 이 연구를 그럼 어떻게 했을까가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 예. 사실 박쥐들의 친하고 덜 친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연구했을까가 궁금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귀여운 장치를 이용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박쥐 등에 배낭을 맸어요. 네, 뭐 칩 같은 걸 넣었나 보다. 오른쪽 이 박쥐 등에 이제 배낭을 맸는데 예. 배낭 안에는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 센서가 탑재된 칩이 들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박쥐들 간에 이제 의사소통, 그러니까 주로 이제 소리를 낼 거잖아요.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좀 근처에 근접하거나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게 네. 해서 친함과 덜 친함의 관계를 파악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장기간 연구해서 나름 네트워크를 그렸더라고요. 어떤 애들이랑 계속 붙어 있더라. 네, 동일한 개체들과 빈번하게 접촉을 하더라. 그리고 나아가서 그 아까 피를 나누는 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가서 털 골라주고 이런 접촉의 그런 횟수도 빈도도 계산을 해봤을 때 이제 절친한 친구들끼리 훨씬 더 자주 일어나더라. 그렇게 하더라. 일진하고 그래 한데도 계속 붙어 다닐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인간 사회에서 보기에는 친해 보이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또 여기서 감동적인 것은 그렇다고 이제 친하고 덜 친함이 혹시 혈연 관계에 기반한 인가 것일까라는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지. 그렇죠. 무리지어 생활을 하고 그다음에 뭐 나의 자손들과 함께 이 무리에 맞아. 있는 거니까. 신우이 옳게 사이인지도 모르지. 그렇죠. 나의 친척들을 기준으로 혹시 친소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즉 아니어도 친족이 아니어도 가까운 이웃사촌이다. 이런 관계만 충분히 형성이 되면 피를 먼저 나누고 다시 받고 뭐 이런 일들을 하더라. 그래, 우리도 얼마 전만 해도 옆집에다가 부침개 붙여주고 뭐 서로 빈 그릇 갖다 주기 그러면 또 뭐 어디 과일 사오면 또 갖다 주고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야,
그런 사회성이 발달되어 있다. 네, 얘네는?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돼 있더라. 그게 유전적으로도 증명이 되더라. 이렇게 희한하네. 나타난다고 합니다. 박쥐 자식 참. 예. 그래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힘들게 살아서 그런가 참 봐요. 사람들이 참 집요하기도 한데 뭘 했냐면 어. 이제 친한 두 마리가 있어요. 예. 네, 얘네는 먹이를 구하러 갈 때 어떻게 할까? 첫 번째, 같이 출발해서 같이 먹이에 도착해서 같이 사이좋게 먹이를 먹을까? 아니면 뭐 출발은 같이 하지만 각자 뭐 다른 데로 가서 먹이를 먹을까?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따로 출발해서 같이 한 곳으로 모인다. 같은 먹이에서 만날까? 뭐 이런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잖아요. 네. 또 그것도 또 이렇게 해본 거죠. 예. 뭐 배낭 메고 또 이것저것 한 건데 실제로 한번 해봤더니 어떨까요?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요? 사실 다 있긴 있겠지만 그냥 같이 다닐 것 같습니다. 그냥 둘이서 친한 애들은 그냥 그러면 같이 먹지. 한 놈이 지금 못 먹고 와서 토해서 준다잖아요. 각자 가서 글쎄, 경우의 각자 수로 가지. 각자 가서 발견하면 지가 먼저 먹고 오면서 알려주고 토해주고 토해주든 아니면 같이 알려주든 같이 데리고 가든 이렇게 해서 먹고 아니야 나도 많이 먹었어. 그럼 그래 그럼 같이 집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험을 했는데 예. 이걸 실험하기 위해서는 일단 둘이 절친이어야 되잖아요. 박쥐 둘이. 그렇지. 근데 연구자가 사실은 좀 더 어떻게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들이 정말 절친이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 자리에서 채집해가지고 실험을 하기에는 얘네가 절친인 게 사실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했다면 채집을 미리 해서 오랜 기간 실험실에서 키우면서 절친을 만들었어요. 예. 예. 절친을 만들고 이제 계속 실험실에서 키우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야생으로 이제 보낸 거죠. 예. 이게 뭐 달아가지고 좀 이제 보냈고 그다음에 얘네가 어떻게 이제 행동을 하는지 패턴을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아까 뭐 중간에 말씀드린 것 같기는 한데 사실은 이제 같이 출발해서 같은 먹이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효율적이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죠. 같이 굶고 같이 그렇지, 먹는 그렇지, 거잖아요. 뭐 아니면 그렇지. 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 출발하더라도 결국은 같은 먹이에서 모이는 현상들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럼 부른다는 뜻이구나. 네. 누가 한 명 하면.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음향 신호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아니지만 박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반향이라고 해서 초음파를 내보내고 이제 거기에 반사해서 돌아오는 걸 가지고 예. 그거 어느 물체와의 거리도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시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런 정보 더하기 어떤 본인들끼리 소통하는 수단으로서의 음파를 주고 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패턴들을 녹음을 하게 되고 본의 아니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얘네가 의사소통하는 몇 가지 소리가 있구나.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친한 친구를 부르는 소리이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덜 친한 친구를 밀어내는 소리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제 그 천적이 아니죠. 먹이죠. 소 등 위에 올라타 있을 때 좀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친구를 부르는 소리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소리가 있다는 것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본 게 뭐 이런 정도인데요. 그래서 뭐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 높낮이만으로 변하는 소리, 그다음에 한번 이제 N자로 표현을 했는데 낮은 소리가 나다가 주파수가 낮다가 높아졌다가 다시 한번 꺾는 요런 패턴이 요런 패턴이 나타났다고 하고 마지막에 있는 건 반복적으로 윙윙윙윙 거리는 이런 초음파를 내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제 많은 샘플을 이제 모아서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이제 매칭을 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그런 결과 시나리오 중에서 역시 친구를 부르는구나 이제 이런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어허. 사실은 이제 논문에 영상이 몇 개 이제 딸려 있어서 이제 재밌어 보여서 근데 너무 좀 다 보여드리긴 그래서 부분 캡처를 했는데 한 명이 먼저 온 거예요. 저 위에 사진은. 여기 보시면 이제 한 마리가 소 등에 있죠. 근데 이제 한 마리가 여기 뒤에 지금 발만 걸쳐 있는데 얘가 한 마리가 더 나타났어요. 이제 둘이 같이 다정하게 이제 한 마리의 소를 공략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여기 화면이 반사돼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얘네는 이제 둘이 서로 안 친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 마리가 여기 있는데 두 번째 마리가 추가로 날아와서 이게 왔어요. 위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영상에서 둘이 싸우거든요. 한 마리가 푸드덕거리면서 막 날아가지고 둘이 이제 서로 이제 공격을 하다가 결국 한 마리가 날아가 버리는 이런 영상. 요거 내 건데 너 네네. 가라. 그래서 이때 이제 각각의 상황에서 이제
음파를 다 녹음을 했는데 아까 첫 번째 상황과 이 상황에서 나오는 소리가 현저하게 달랐다. 다르더라. 자, 그런 상황도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또 다정한 모습입니다. 한 마리 대신에 아까 처음 거는 그냥 둘이 애초에 같이 있던 모습이었다면 이거는 한 마리만 처음에 이렇게 열심히 빨아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한 마리가 더 와서 둘이 같이 이렇게 사이좋게 야, 저렇게 나란히 앉아서 빨아먹어요? 딱 붙어서 누가 봐도 절친이죠. 이제 이런 모습으로. 데리고 온 거네, 그죠? 데리고 온 거죠. 그쵸. 부른 거죠. 야 여기에 가만히 있다 야.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좀 신기하네. 특이하고 좀 재밌는 모습인데 저게 젠더가 같다는 거죠? 남녀가 아니라. 네네. 암컷. 네네. 암컷. 근데 네네. 항상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이 영상에 나온 개체들은 암컷이었습니다. 이거는 재밌는 게 소가 알아챘어요. 그래서 등에 이제 두 마리가 있잖아요. 두 마리가 하도 번잡스럽게 돌아다니니까 소가 알았고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소가 갑자기 다른 소한테 이렇게 막 뛰어가요. 어머나. 그리고 나서 이 친구 저 좀 해줘. 얘 좀 친구 치워줘. 소한테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친구 소가 이렇게 확 이렇게 머리로 들이받아주는구나. 네,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두 마리가 다 날아가죠. 아. 네, 야, 소들이 그 평화롭게 소들끼리 헤어지고. 서로 의사소통을 구체적으로 하는 뜻이네요. 가서 얘 봐라. 얘. 네. 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소가 굉장히 많이 소를 노릴 수밖에 없는 게 와. 손이 등이 없으니까. 넓어. 등이 넓어. 넓고 얘네는 앞발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부위는 꼬리를 어떻게 한다 해도 닿지도 않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소가 많이 불쌍하다, 공격을 소. 당하는 것 같습니다. 충북 제천 같은 곳이지. 진짜. 되게 어려워. 어우, 물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어디- 맞습니다. 동료 소한테 가서 그걸 설명한다는 게 신기하다. 딱 알아듣고.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손으로 가리킬 수도 없고. 음매. 그러니까 뭔가 말을 통해서 내 등에 있는 여 녀석 좀 치워줘. 그러지. 야, 음매. 음매를 어떻게 표현해? 짧고 강하게. 짧고 강하게. 와. 서로 그게 있나? 같이 밥 먹자는 12번, 박쥐 좀 치워줘는 7번. 뭐 이게 있겠죠. 나 졸려 당연히 몇 가지는 있을 거야. 13번. 13번. 그리고 이제 추가 영상들을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친구들을 부르는 소리들. 여기 있어. 일로 와. 그리고 얘네는 또 재미있는 습성이 한 번 찍으면 그 대상을 연속된 밤마다 찾아간다고 합니다. 예. 같은 소를 이제 매일 밤마다 가는 거죠. 그리고 서로. 그 뚫어놓은 자리로 친구들을 초대한다고 해요. 야 여기 내가 구멍 뚫어놨어. 여기 입만 대면 나와. 네. 세상에. 이야. 그런 모습들도 관찰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 소통이 발달해. 야, 머리가 좋은 모양이네. 친아이들끼리 먹고 와서 그 다음날 다른 친구들도 불러간다는 거죠. 머리 좋은 타. 파티죠, 머리 좋아. 파티. 그렇습니다. 사회성이 발달되면 뇌가 꽤 발달됐다는 뜻인데. 네, 인지적인 면이 약간 거기에 관련된 유전자들이 발달해 있는 것들이 탐지가 됐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바로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는 건 아닌데 예. 가능성 면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 정도이고요. 그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연구가 가장 최신 연구인데 최근에 나왔어요. 11월에 발표된 연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졌던 물음, 대체 피 먹어서 어디다 쓰지? 피 먹어서 어떻게 살지에 관한 답을 알려주는 연구입니다. 이 연구자들이 뭘 했냐면요, 이제 박쥐를 잡아다가 또 이제 좀 피만 줘요. 키우다가 굉장히 다듬은 소의 피를 먹여요. 어떻게 다듬었냐면 이 소 피에 들어있는 특정 아미노산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즉 이 박쥐가 뭔가 이제 호흡을 할 거잖아요. 예.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할 때 들숨과 날숨에 그 동위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표지한 아미노산들은 내가 들어가서 물질 대사를 하고 노폐물로 만들어진 물질에 반드시 들어가는 물질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감지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좋았던 점은 이 친구들이 걷는다는 점입니다. 예. 다른 박쥐들은 날지만 얘네는 걸을 수 있으니까 운동을 마음껏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오른쪽에 있는 런닝머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원래 쥐 실험할 때 쓰는 런닝머신인데 예. 흡혈박쥐를 이 안에 넣고 이제 뛰게 시키는 거예요. 이거 런닝머신 밑에 돌려가지고. 밑에 이제 트레드밀처럼 정말로 이렇게 계속 와. 판이 돌아가고요. 박쥐가 그럼 계속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박쥐가 앞발이 길어서 처음에 시행착오로 자꾸 발을 위에 잡고 안 걸으려고 했대요. 예. 그래서 이제 위에를 다 막아버리고 걸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66cm 되는 정도의 이제
이제 런닝머신을 만들고 박쥐를 올렸는데 이것도 영상인데 제가 그냥 끊어서 캡처했는데 박쥐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걸어요? 계속 걷기 시작하고요. 예. 연구자들은 이제 처음에는 연습을 좀 시켰고요. 이 위에서 어떻게 걷는 거다라는 걸 적응하는 기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걷게 하고 점점 속도를 높여가면서 좀 뛰는 정도의 속도까지 나오게 하면서 이 친구의 호흡률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랬더니만 굉장히 신기하게도 이 박쥐가 섭취한 아미노산 왜냐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소피에 넣어줬으니까 예. 그럼 넣어준 지 10분 이내에 이걸 하면서 호흡률을 쟀는데 그리고 이제 그 공기 성분을 추출을 해서 봤더니 먹은 지 10분도 안 됐는데 그 아미노산에 붙여졌던 동위원소가 감지가 된 거예요. 그럼 뭐 소화를 시켜서 그걸 에너지화 시켰다는 네, 뜻이네요. 바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죠. 다른 포유류에서는 이렇게 빠른 대사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혹시 몰라서 넣어준 표지해준 그 아미노산이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두 개를 잡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물질 대사 그러니까 ATP를 만드는데 바로 직접적으로 쓰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거 두 개 다 붙였는데 얘는 가리지 않고 다 쓰더래요. 즉 일단 혈액이 들어오면 나는 최대한 혈액이 내 몸에 머무르는 동안에 뽑아 쓸 수 있는 건 최대한 뽑아 써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바로바로 대사에 돌려서 바로바로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고 굉장히 다 끌어모아서 바로바로 에너지화 시킨다는 것이 이번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은 피를 먹으면 그럼 그걸 어떻게 써요? 사람 피를 먹으면 잘 못 써요. 사실은. 네. 그래서 피를 먹으면 일단 그러니까 뭐 빈혈 환자는 물론 필요하니까 처방을 받지만 과다한 철분을 먹으면 이제 몸 안에서 문제가 생겨나는 걸로 밝혀져 있고 게다가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물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그 뭡니까 그 효자가 며칠간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시름시름 앓으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찍 아야 해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입에다 따드렸더니 어머니가 그걸 먹고 기력을 찾으셨다. 그 얘기는 뻥입니까? 정확한 건 의학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그냥 제 추측은 예. 피 속에 당이 들어있잖아요. 사람의 피에는 이제 우리 혈당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예, 하듯이 예. 당뇨에 걸린 단물. 아들입니까? 네, 단물을 단물. 고단백에 고단백이 아니라 고영양의 단물을 드신 게 아닐까. 피카리 스웨트 그것도 아니 그렇게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건 고단백의 고단백. 영양이고 그 뭐죠? 당분에. 왜냐면 사람은 우리 음식 많이 먹잖아요. 예. 우리 피 속에 항상 당이 있단 말이에요. 예. 네. 박쥐는 아니. 박쥐가 네네. 먹는 소의 그 소피거나 피- 네네네네네. 사람 피니까 사람 피인데. 네네네. 꽤 영양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네네. 너 병서에 계신 어머니도 그걸 잘 활용하시는데 박쥐가 활용하는 게 이상해요? 아니면 근데 거기 생각해보면 어떤 덩어리가 멈춰있고 우리가 소화기관 생각해보면 뭘 덩어리를 씹어서 위에 머무르잖아요. 예. 그 위에서 오랫동안 이제 막 버무리면서 거기서 이제 뭔가 분해를 하고 결국은 소장으로 내려가서 또 오래 머무르면서 천천히 흡수를 하는데 혈액을 생각해보면 액체잖아요. 예. 고형 물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안에 고영양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훅 지나가면 끝이에요. 빨아먹으면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머물러 있어야 내가 그거를 소화기관에서 흡수하지. 흡수를 하는데 그렇지. 흡수할 시간도 없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기력을 찾으셨을까요? 그래서 제 뻥이 생각에는 뻥이네 그건 뻥이야. 기력을 찾으실 수는 있는데 우리는 요즘에 뭐 이것저것 워낙 간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렇다 쳐도 그 시절에는 뭔가 물도 못 당을 먹는 섭취할 뭐 정도니까. 주스나 이런 게 그럼 굳이 그럼 이렇게 없으니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섭취하는 우물물이라도 떠다 드렸으면 그거 먹고도 일어나셨을 뿐이다. 물보단 다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과는 그래도 좀 더 들어있으니까 염분도 들어있지, 당도 들어있지, 뭐 이것저것 들어있긴 하니까 간장 좀 타서 드렸으면 되는 거네 그럼. 그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아니 괜히 피를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하고 그래. 근데 예전에 기록 보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물을 구하기 힘들 때 물 대신에 피를 먹었다. 그래서 이제 전쟁 같은 거 이제 병사들이 멀리 떠날 때 그렇지. 식수를 구하기 힘들 때 일부러 식수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동물을 한 마리씩 끌고 다녔다라는 기록을 본 적이 있어요. 필요하니까. 네네. 남자처럼. 그래서 이제 물을 구하기 어려우니 피를 조금씩 이제 뺏어 먹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닐까요? 우리 링거 맞듯이. 저 사슴 농장 같은 데 가서 살아있는 사슴 띡 해가지고 몇 명 모여서 피 먹고 오잖아요. 모르세요? 들어봤습니다. 그거 그 의미 없는 거네요 그럼 그죠? 제가 여기서 또 함부로 말하기는 어렵긴 한데
요즘 현대인들은 충분히 과다한 영양을 섭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쓸데없는 질문 여기서 쓸데없는 멈추겠습니다. 약간 네.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생각보다 흡혈박쥐가 피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많고 충분히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화 많은 걸 기능이 끌어간다. 엄청 개발 잘 돼 있다. 네, 피를 피에 먹어도 맞게. 네. 피를 잘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쵸. 발전 혈액만 진화되어 먹어도 왔다. 충분히 소화시키면서 필요한 물론 이 단기 에너지긴 하지만 그거를 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진화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냥 쓱 지나가는 건데도 잘 활용한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더 맛있는 딴거 딴 것도 많은데. 약간 이런 설이 있어요. 차라리 잡아먹지 뭘. 과거에는 흡혈박쥐의 조상은 사실은 피를 빨아먹는 곤충을 잡아먹는 녀석들이었을 것이다라고 것이다. 추정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흡혈하는 곤충들 많이 있잖아요. 예, 예. 뭐 모기를 모기. 대표해서 막 빈대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은데 원래는 걔네를 잡아먹었을 것이다. 그렇지. 근데 차라리 그걸 먹는 내가 직접 너무 찔끔찔끔이다. 직거래하자. 네. 이렇게 유통- 된 유통 것이 단계 아닐까. 축소하고. 예. 한 번 걸리면 많이 먹을 수 있으니 배부르게. 네. 물로 먹으면 또 배부른 느낌은 들 것 같아. 그래서 그렇지. 어? 그래서 아우 배부르다 이런 느낌은 들 것 같아. 그리고 또 사실 생각해 보면 뭐 아까 사슴피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이제 다른 동물의 피를 먹을 때 사실 우려되는 점 중에 하나가 면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수하게 정말 그 동물의 혈액만 먹는다고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 안에 네. 뭐 바이러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예. 세균 오염이 예. 되어 있을 수 있고 즉 면역에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그런 뭐 동물들 피라서 그런 위험이 덜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추정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아까 유전자 얘기할 때 그 부분은 그냥 굳이 하진 않았지만 면역 관련된 유전자들도 그쪽으로 맞춰서 되어 있더라. 즉 남의 피 먹어도 뭐 네, 특별하게 그런 걸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는 관련된 유전자들이 또 활성화되어 있더라. 그런 것들도 밝혀졌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흡혈박쥐가 최근에 많이 연구되는 방향은 기후변화랑 연관지어서 원래 흡혈박쥐들이 남미, 멕시코 이남에 많이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예. 이게 기후변화 때문에 점점 북상을 하고 있대요. 걔네도 거기가 너무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위에가 따뜻해지니까 세력이 점점 확장되어 그렇겠네요.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남미에서 점점 북미 쪽으로 올라오고 있으니 북미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경계할 만한 그러네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 관련된 연구들이 최근에는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하여튼 특이한 애들이네. 박쥐는 저는 그게 제일 신기했어. 박쥐에 물려도 생각보다 안 아프다. 리도카인. 근데 연구자 인터뷰 중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잠자는 소를 물어도 소가 잠에서 깨지 않더라. 이런 내용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물고 나서 리도카인을 넣는 게 아니라 리도카인을 어떤 식으로 바르고 나서 끽 넣는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물때 주입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네네네. 거지. 이야. 이게 톡톡톡톡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은 이렇게 주사할 때 톡톡톡. 내가 언제 주사 놨지? 그런 거지. 지금 톡톡톡톡. 근데 마취제가 같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빨리 마취제가 퍼진다고요? 뭐 그렇게 뭐 100%의 효율이 바로 나오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야, 요거 잠에서 잡아다가 깨진 않을 정도. 연구를 해야 진짜 안 아픈 주사를 놓는데 놓는지를 몰라. 그런 그렇다니까. 훌륭한 주사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치과 가서 마취 주사 놓고 네. 치료하는데 마취 주사가 아플 수 있잖아요. 마취 주사 아파요. 원래 마취 주사는 더 아프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마취 주사가 아픈 걸 마취 주사를 놓고 마취 주사를 놓으면 의미 그렇지. 없잖아. 마취 주사 자체가 안 아픈 그런 마취 주사. 그래서 여기에 무슨 그 리도카인 같은 거 발라 놓는다고 마취 주사 들어가는 그것마저도 좀 아프니까 덜 아프게 하려고. 아. 그런데 이 녀석이 그걸 갖다가 그걸 띡 하면 바로 퍼지는. 묘도 그냥 놓는지도 모르는 신비한 주사기. 야, 자식들. 왜 그렇게 피만 집착하는지는 모르나 매우 비효율적인 피만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는 이유는 어. 거기에서도 잘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도록 몸이 네. 몸이 진화를 해왔더라. 이상한 것만 먹어도 잘 살더라. 그래서 네. 우리가 자꾸 그렇게 돈을 더 벌려고 노력하지 말고 한 달에 200만 원만 벌어도 몸이 적응하는 거야? 몸이 적응하면 됩니다. 그럼 친구하고도 나눠 먹고 얼마든지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좀 사회성이 발달했나 보네. 그런 것도 있죠, 확실히. 서로.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먹이를 못 구한 날은 나의 절친에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저장을 못 하니까. 네. 근데 자본주의가 안 되니까 사회주의로 발달하는 거야. 그리고 보통 매일매일 그럴 때 리셋이니까. 보통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자기도 사냥 게으르게 하기 시작하거든요. 야. 누군가는 발견했겠지 뭐. 사회주의다 사회주의. 자본주의 뭐 쌓여야 자본주의 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어차피 먹어봤자 쑥 다 내려간다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잉여의 먹어도 생산물이 쑥 내려가 버리니까 있으면서 자본주의가 어차피 쌓은 나타나는데 게 소용이 없어. 그냥 나눠주는 게 나은 희생이 거야. 아니라 어차피 버릴 거니까 그렇지, 너라도 그렇지. 먹을래. 그렇지, 그렇지. 그냥 밑에 버릴까? 쌓아야 되는데. 그렇지. 이왕 먹으러 간 김에 배불리 먹고 와서 나눠주자. 인류가 그래 맞아 소금의 기능과 냉장고를 발명한 다음부터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지. 음식물을 나누지 않기 시작했다. 저장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예전에는 누구 하나 잡으면 마을이 잔치를 하는 이유가 뭐 어차피 이틀 안에 다 못 먹고 버려야 돼. 그렇지. 그래서 나눠 먹었는데 박쥐들도 그래서 나누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약간 감동이 있을 때. 네. 이건 희생적인 이타적인 게 아니라 그렇지. 일종의 저축이네. 난 내가 너 한번 줬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문과적인 해석. 세상 문과가 구하는 것 같아. 재밌다 진짜. 예. 박쥐 이야기. 뱀파이어 이야기. 난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랐는데. 그렇지. 의외로 피는 별 영양분이 없고 사슴피 먹지 말고 혹시 쓸데없다. 또 부모님 쓰러져 계시면 톡 들어서 이거. 이게 뜰려 하지 말고 그냥 그 물 드리면 된다. 정 그러면 그냥 간장이나 좀 타서 드리면 충분하다는 네. 자, 안전 중동고등학교. 선생님 말씀이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